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착한 지방은 억울해라는 책을 참고 삼아서 필수 영양소인 지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지방이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책의 주인공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우리 사랑니라든지 꼬리뼈 같은 거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퇴화한다고 하던데 왜 지방은 퇴화하지 않는 걸까? 이게 뱃살 같은 만병의 근원이 다 지방 때문이라는데 이 쓸모없는 지방이 왜 우리 몸에 있느냐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요. 음, 사실 지방이 영어로 fat이잖아요. 이게 지방이라는 뜻과 함께 형용사로 이제 뚱뚱하다, 살찌다라는 뜻도 함께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네, 지방은 우리 몸에서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분명히 우리 몸에서 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거든요. 자, 제일 먼저 장기와 골격 기관의 온도를 유지하고 충격을 완화해 줍니다. 지방은 열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체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피하 지방은 몸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는데요. 이 피하 지방이 많을수록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요. 이제 이게 겨울에는 굉장히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이든 동물이든 가을에 풍족하게 열리는 과일과 곡식을 배불리 먹고 피하 지방을 쌓아서 겨울을 나곤 한 거죠. 이제 몸에 있는 피하 지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먹는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도 제 경험적으로는 그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추운 겨울 아침에 이 버터를 넣어서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아니면 지방이 풍부한 이 사골국 마셔 줘도 뭐 밥 한 숟가락 같이 먹지 않았지만 이렇게 든든함도 오래가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해 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겨울에 유독 봄국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몸속의 장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약간 오버스러운 예이긴 하지만 이 책 내용 중에서 주인공의 아빠가 좀 뱃살이 많은 편인데 이제 동료와 함께 길에서 넘어졌지만 마른 편인 동료는 갈비뼈에 금이 갔고 주인공 아빠는 멀쩡했다고 했어요. 네, 이번에는 뇌에서 하는 역할을 좀 살펴볼까요? 아 우리의 뇌는 특히 80%가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뇌를 둘러싼 막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 줘야 합니다. 우리 모유의 구성 성분을 보면 칼로리로 환산했을 때 5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모유를 주식으로 먹는 시기가 첫 돌까지죠. 그때 키나 몸무게도 2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특히 머리둘레가 급격히 늘어나요. 뇌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유의 성분의 지방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 학자도 있어요. 뇌 외에도 우리 몸의 많은 곳에 구성 성분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세포, 이 세포의 막은 전부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충분한 지방은 피부의 지방 세포막을 강화해서 이제 과도한 수분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몸의 구성 성분으로만 이용되나요? 아 지방은 몸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예.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열량을 내지만 지방은 1g당 9kcal의 열량을 내죠. 이제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내는 이 효율이 좋은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런데 칼로리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 이 지방이 아무래도 고칼로리니까 '살이 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지방식이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편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의 복잡한 호르몬 세계를 몰랐던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방은 그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오랜 시간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는데요. 이제 렙틴 호르몬이라는 그 식욕을 제어하는 호르몬에 관여를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식욕이 안정이 되고 불필요하게 먹게 되는 음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는 가공 지방이 아닌 천연 지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은 인슐린 자극이 강하지 않을 때 잘 분비가 되거든요. 인슐린 자극이 강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당 섭취가 줄어야 하는데요. 이 당 섭취를 줄인 대신 그럼 대체 에너지 원으로 지방을 섭취해 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지방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성장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저녁 10시경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하는 성장 호르몬,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는 가능한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굳이 저녁 식사에는 추가하지는 않고요. 이제 뭐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위주가 되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레벨을 최소화해서 잠이 들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외에도 지방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죠. 키 성장에는 뭐니 뭐니 해도 칼슘이 정말 중요한 영양소 아니겠어요? 이 지방은 세포와 뼈에 칼슘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칼슘을 체내에 흡수시키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죠. 또 혈중에 칼슘을 뼈에 보내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한데 이 비타민들이 지용성이에요. 네,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위해서는 지방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제가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을 하고 나니까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칼슘 저지방이라고 나오는 우유나 치즈 제품들 보면 이거 영양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제 네. 고칼슘은 고지방을 동반해야 합니다. 우유를 뭐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먹는다면 뭘 더하고 빼지 않은 우유 그 자체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앞서 칼슘 흡수 얘기를 하면서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위해서 지방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DK만 지용성 비타민이 아니죠. 나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우리 그 지방이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타민 A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레티놀이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비타민 A는 또 그 많이들 아시다시피 눈 건강에도 중요한 영양소죠.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도 비타민 A와 연관이 있고, 식물성 베타카로틴도 몸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서 눈 건강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영양소예요. 네, 이렇게 비타민 A는 건강한 피부, 시력, 성장과 재생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비타민 A를 잘 흡수시키려면 또 좋은 지방 섭취가 필수인 거죠.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고요. 지용성 비타민 외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조제로 챙겨 먹는 오메가3나 코엔자임 이런 영양제도 지방 섭취가 충분해야지 흡수가 잘 됩니다. 네, 이런 영양제만 아무리 챙겨 먹어도 지방 섭취를 소홀히 한다면 충분한 흡수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지방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콜레스테롤 걱정도 되시죠? 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책에서도 어린이 책이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몸 튼튼, 키 쑥쑥, 뇌 똑똑.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실천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